안녕하세요, 진가이버입니다. 대형 몬스테라를 분갈이하면서 수용도 좀 정리를 하고 그에 관련된 내용들 위주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이 옆에 있는 이 큰 잎을 갖고 있는 게 오늘의 주인공인 몬스테라 델리시오사입니다. 국내에서 흔히 몬스테라라고 하면 이 종류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몬스테라도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오늘은 주인공인 델리시오사를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드릴 거고, 또 다른 종과 생육 환경과 관리법은 비슷하기 때문에 보시고 참고하셔도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난번에 쇼츠 영상을 통해서 인사를 드렸던 몬스테라 델리시오사 바리에가타입니다. 이거 지금 두 종류는 같은 델리시오사인데, 이것은 무늬가 있는 바리에가타이고, 그리고 이것은 무늬가 없는 일반 델리시오사입니다. 그냥 보면 전혀 다른 것 같은데 같은 종류이고, 이것은 아직 어려서 잎의 모양이나 크기에도 차이가 있고, 성장을 하게 되면 잎이 본격적으로 갈라지고 구멍도 생기게 됩니다. 생육 환경부터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생육 적정 온도는 15에서 25도씨 정도이고, 최저 온도는 10도씨 정도면 무난히 키울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건조와 과습에도 잘 견디고 생명력이 강해서 집에서는 그냥 막 자라게 두면은 몇 년 만에 이렇게 주체 못할 정도로 자라나게 됩니다. 덩쿨성 착생식물이다 보니까 중간중간 마디에 기근이 나오게 되고, 이 기근이 아래로 계속 늘어져서 땅까지 내려오게 되면은 그때 겹뿌리가 왕성하게 나와서 비로소 뿌리의 재기능을 하게 됩니다. 빛은 창을 통해 들어오는 부드러운 빛을 보게 해주면 잘 자라고, 밝은 그늘 수준이면은 무난합니다. 그 직사광선을 보게 되면은 이 잎끝이 타들어가기 때문에 좋을 게 없는 종류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번식은 씨앗으로도 되지만 우리나라 일반 가정 환경에서는 좀 어렵고, 가장 보편적이고 쉬운 방법이 줄기의 생장점이 포함된 그 마디 부분을 잘라서 흙에 삽목을 하거나 물꽂이를 해서 번식을 하게 됩니다. 더 빠르고 성공률이 좋아서 많이들 활용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이 잎만 잘라서 물꽂이를 할 경우에는 발근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꽃도 피우고 열매도 맺고 잘 익은 열매는 식용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는 식물원에 가서 꽃과 열매는 본 경험이 있는데 열매는 먹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가정의 실내 환경에서도 무난히 키울 수 있는 종류이긴 하지만 성장세를 좀 조절해 가면서 키워주실 필요가 있는데, 그 말은 작고 여리게 키울 수도 있고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크게 키울 수도 있는 종류라서 키우는 사람이 어떻게 키우냐에 따라서 많은 변화를 줄 수 있는 종류이기도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게 그렇게 키는 크지 않지만은 잎이 너무 커지면서 관리도 잘 안 되고, 그리고 기근이 막 뒤엉켜서 지저분해지고 해서 정리를 해주고 거실에서 세력을 좀 줄여주는 방향으로 오늘 바꿔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좀 작을 때부터 잘 관리를 해주면은 커지더라도 좀 조절을 해가면서 키우게 돼서 부담도 적고, 그리고 깔끔하게 키울 수가 있는데, 어렸을 때 관리를 좀 소홀히 하고 마음껏 자라게 내버려 두면은 나중에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 전반적인 설명은 이 정도로 하고, 오늘 작업량이 좀 많기 때문에 진행을 하면서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좀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럼 이것을 좀 뽑아가지고 어떻게 살고 있었는지 뿌리 상태랑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분을 제가 이렇게 눕혀놨는데요. 이런 화분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이것은 에어포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분 표면에 다 이렇게 구멍이 숭숭숭 뚫려져 있는데, 이것은 그냥 판 형태인데 이런 핀을 이용해서 원형 형태로 말아서 쓰게 만든 그런 화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분갈이를 좀 해주어야 되는데, 여기 지금 밑에 부분에 이렇게 뿌리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분갈이 할 시기가 지나서 이렇게 지금 된 상황이고, 그리고 이 에어포트의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뿌리가 이렇게 잘 안 빠지는 그런 화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그냥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벗겨내 주시면은 쉽게 뿌리가 드러날 수 있게 그런 형태로 만들어진 화분이 되겠습니다. 뿌리가 이렇게 잔뿌리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너무 이렇게 큰 이런 것들은 좀 제거를 해주시면, 어차피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위에서 나온 기근이 이렇게 공중에서는 그냥 매끈하게 이렇게 나오다가 흙에 닿게 되면은 거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겹뿌리가 생겨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잔뿌리 형태로 이렇게 발달을 해서 수분과 영양분을 더 많이 잘 흡수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자라게 됩니다. 뿌리 정리를 지금 하기 위해서 흙을 너무 많이는 아니지만은 어느 정도 그래도 털 수 있는 부분은
부분은 좀 털어주셔가지고, 그래서 여기 흙을 보시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분갈이 흙 그게 더 많이 들어가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마음껏 이렇게 막 자라났는데, 흑배합시 조금 더 보충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이번에는 흙을 좀 세력을 조절하기 위해서 예전보다는 좀 적게 섞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흙은 한 이 정도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뿌리도 이 정도 이렇게 정리를 해서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보여드리는 것은 제가 하는 방법이 절대적이고 몬스테라는 반드시 이렇게 키워야 된다라고 보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정리해서 심는 방법도 있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것이니까 적용 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흔히 몬스테라를 키우는 방법을 보면 좀 큰 화분에 몬스테라를 심어놓고, 그리고 위로 계속 자라게 하면서 지지대를 꽂아주고 기근을 아래로 늘어뜨려서 그 지지대에 붙어서 아래 흙까지 내려오게 해서 그 키우는 방법이 있고, 제가 오늘 보여드릴 수태봉이나 수태혼합봉을 이용해서 지지대나 화분 대용으로 사용해서 화분 크기에 대한 부담을 좀 덜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시든 키우시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좀 차이점이 있는 게, 앞서 이야기 드렸지만 이 기근이 넝쿨이 위로 올라가도록 붙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뿌리의 기능보다 말 그대로 기근의 역할이 더 크게 되고, 이런 일반 지지대에서 여기에 달라붙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 지지대를 타고서 계속 아래로 내려가서 흙이 닿을 때까지 계속 길게 늘어져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이 수태봉이나 수태혼합봉 같은 경우는 지지대 역할도 하면서 뿌리가 이 안쪽으로 파고들면 겹뿌리가 발생돼서 일종의 화분 역할도 하게 돼서 뿌리도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성장시켜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태혼합봉 같은 경우는 화분처럼 물도 주고 영양분도 주셔야 됩니다. 그냥 막 자라게 두면은 기근도 엄청 굵어지고 말 그대로 어마어마하게 자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봉을 통해서 좀 단정하게 세력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봉은 보통 수태만 넣어서 만들면 수태봉이라 그러고, 그리고 저처럼 수태에다가 코코칩이나 바크 등을 섞어서 넣어주면 수태혼합봉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냥 수태봉이라고 통일해서 부르기도 합니다. 저는 수태혼합봉 형태로 좀 섞어서 이렇게 미리 좀 채워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개체가 좀 크다 보니까 봉의 굵기도 이렇게 좀 굵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의 재질은 알루미늄인데, 수태봉을 세우고 플라스틱 재질처럼 별도로 지지대를 보강해주지 않아도 이게 튼튼해서 잘 버티고, 그리고 부식도 되지 않고 사용해보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예전에 쇼츠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려서 오늘은 그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분은 풀분을 쓰시든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에어포트를 쓰시든 아니면은 토분을 쓰시든 그것은 크게 상관은 없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뜯어낸 에어포트를 갖다가 다시 재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은 화분은 이 봉을 별도로 이렇게 고정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은, 이것은 식물 자체가 좀 크고 무게가 나가고, 그리고 화분 자체도 무게감이 별로 없는 에어포트이기 때문에 이 화분과 봉을 아랫부분에 고정시켜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에어포트는 이렇게 구멍이 원래 뚫려져 있기 때문에 이걸 고정할 때도 상당히 좀 편의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화분을 단단하게 이렇게 고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럼 다음은 흙배합을 해보겠습니다. 이 몬스테라 흙배합도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할 것은 없습니다. 한마디로 배수 잘 되고 통기성이 좋으면 되는데,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따라서 흙배합이 좀 달라지게 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흙은 기본 주재료는 일반 원예용 상토 2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분갈이 흙을 사용하셔도 상관없겠습니다. 여기에 펄라이트, 그리고 바크, 사스마토, 그리고 코코칩, 그리고 차콜칩 이렇게 넣어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의 배합 비율은 원예용 상토를 갖다 60%를 넣어주고, 나머지 이런 공급률을 좋게 하는 흙을 40% 정도 골고루 섞어서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콜칩 같은 경우는 소량만 섞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잎이 좀 커지게 되면은 무게 때문에 입자로 꺾임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을 좀 예방해주기 위해서 계란 껍질가루 이것을 소량만 좀 섞어주게 됩니다. 만약에 공간이 넓어서 잎도 크고 줄기도 굵고 크게 성장시키기를 원하신다면은 이 기본 주재료인 원예용 상토나 분갈이 흙의 비율을 더 높이시면 됩니다. 하지만 기본 주재료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과습에 대한 물 관리는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섞어 놓은 형태는 육안으로 보시기에 한 이 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럼 한번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화분은, 이건 밑에는 지금 다 망사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 배수층을 형성해주지 않아도 되는데, 분갈이흙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맨 아랫부분에는 좀 굵은 난석을 조금 깔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에 이렇게 흙을 어느 정도 이렇게 3분의 1 가량, 이것도 비슷합니다, 넣어주시고 봉이 있는 쪽을 뒷면으로, 그리고 보통 이것을 심을 때는 화분에 이 식물을 앞쪽으로 당겨서 뿌리가 뒤쪽에 이렇게 넣어지게 그렇게 심기도 하는데, 작을 때는 그렇게 해도 되지만은 이게 큰 경우에는 식물의 잎무게 때문에 이게 앞쪽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서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중앙에 심어주시면 무난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수태혼합봉을 뒤쪽에 붙여서 고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봉의 앞쪽에 위치시켜서 중심을 잡고, 그리고 이 뿌리로 봉이 타고 내려가거나 아니면 일부는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게 그렇게 유도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수태혼합봉이라고 해서 뿌리를 다 이 속에다 집어넣을 필요는 없고, 이게 다 들어가기에는 이 봉이 좀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뿌리의 일부는 여기 넣어주고 나머지는 이 표면을 타고 자연스럽게 흘러내려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근은 너무 엉켜 있거나 아니면 지저분하게 돼 있을 경우에는 좀 솎아주듯이 잘라주셔도 됩니다. 아직 이게 흙에 닿지 않아서 뿌리로서 본격적인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잘라줘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그럼 이것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재용 철사를 갖다가 여기다가 껴서 이 배를 갖다가, 지금 이게 다 붕 떠 있기 때문에 기근 대신에 식물이 어느 정도 고정될 수 있게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뒤쪽으로 당겨서 이 뒤쪽에서 이런 식으로 그냥 꺾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기근 같은 거는 이렇게 안쪽으로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 중간에 있는 것도 이런 식으로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 그리고 여기 지금 마디마다 이렇게 기근들이 다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랑 엇갈리면은 좀 지저분하기 때문에 이런 건 그냥 바짝 이렇게 잘라서 제거를 해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먼저보다는 좀 더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심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거 물 주실 때는 좀 귀찮으시면은 이런 생수병에 물을 넣고 구멍을 뚫어서 이 봉 위에 거꾸로 이렇게 세워 놓으셔도 됩니다. 탈수관수식으로 해서 가끔 가다가 이 표면에 이물질을 제거해 주기 위해서 한 번씩 이렇게 흠뻑 주고, 이 수태혼합봉에도 물을 흠뻑 주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식테크도 유행이 되면서 무늬종도 많이 키우시기도 하는데, 식물을 키우기에 경험이 없는 분들이 키우기 쉽다는 말에 도전을 하셨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도 많고, 주변에서도 그와 관련해서 많이들 물어보기도 합니다. 큰맘 먹고 무늬종을 구매하시려는 분들은 저렴한 일반종을 먼저 키워보면서 경험을 좀 해보시고 천천히 도전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작은 것은 작은 것대로 어렸을 때부터 수영을 좀 잘 잡아나가서 키우시고, 너무 크게 자란 것은 더 늦기 전에 과감하게 정리를 해서 변화를 한번 주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몬스테라가 식테크와 맞물려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참 많은 식물 중에 하나인데, 비싸고 희귀한 것도 좋지만 취미로 식물을 키운다면 너무 그런 것에 얽매이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